지난주에 가장 뜨거웠던 뉴스들 몇 개만 잠깐 살펴볼게요. 뭐가 있냐면은 그 니콜라 창업자가 지난번에 설마 그렇게 저렴한 사기가 아닐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분위기가 설마 그렇게 저렴한 사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아니겠지. 야 그러면 안 돼요. 일단은 저는 이게 사기가 아니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제가 들어간 건 아니지만 야 이거 많은 사람 돈이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저렴할까 생각했는데 문제는 이 아저씨가 사임을 했어. 야 사임하면 어떡해. 다 하고 가야지. 다 하고 사임을 하면은 뭐 나몰라라 하면은 장땡인가 라고 사임하면 안 되는데 이 형이 갑자기 사임을 하더니 그때 그 보고서 힌덴버그의 보고서 만든 그 사장님 얘기입니다. 거기 사장님은 지금 자기는 숏배팅을 해서 공매도를 쳐서 큰 수익을 거뒀다. 대박이 났다는 거죠. 보고서 쓴 사람이.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얼마에 how much 물으니까 얼마라고 대답은 안 하고 사이저블한 수익이다라 그랬어요. 저 정도 되는 보고서를 내서 사이저블한 수익이라면은 뭐 몇억 갖고 사이저블하다고는 안 하겠지. 이게 최소 몇십억에서 몇백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큰 승리고 지금 뭐 앞으로 갈 길이 멀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웃긴 게 자기가 숏 보고서를 내고 자기가 공매도를 친 거예요. 우리나라에선 이렇게 하면은 제일 갑니다. 제일. 자 이렇게 하면 제일 가요.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여기서 야 뭐 A 주식 개떡이에요 이러고 나는 A 주식 공매도를 때리고 있다. 그러면은 아마 누군가 찔러서 금감원에서 전화 오죠. 야 이 정신 나간 자식 뭔 소리 하는 거야 하고 금감원에서 전화가 오는데 미국에서는 이게 허용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를 때려놓고 자기가 이 회사가 문제 있다라는 어떤 공매도 보고서 숏 보고서를 내는 게 가능해요. 왜냐면은 이게 시장에 문제 있는 기업을 걸러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얘네는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정말 이성적인 뭐라 그럴까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생각이긴 한데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이 숏 보고서를 내서 지금 대박이 났다고 얘기를 한 이 사람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작전처럼 숏 보고서를 낸 다음에 가격 빠지면 잽싸게 사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미국에는 이런 공매도 보고서가 쏟아져요. 저 새끼 문제 있네, 저놈 문제 있네, 뭐 인상이 안 좋네, 쟤네 엄마 계좌를 내가 파봤네, 뭐 어저께 제가 신호 위반을 했네, 무슨 뭐 대마초를 폈네, 뭐 이런 게 쏟아지기 때문에 앵간한 보고서로는 안 움직입니다. 앵간한 보고서로는 무슨 뭐 또 뻘소리 하는구나. 이게 막 수백 개가 쏟아져요. 수백 개 중에서 정말로 될 만한 게 걸려야 이게 주가가 움직이는 거지 앵간한 걸로는 안 움직이기 때문에 뭐 이걸로 작전을 해서 성공한 사람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세계인들이 많이 보니까 쉽지 않고 자 니콜라는 그럼 어떻게 돼 있냐? 디스패치죠, 디스패치. 경제판 디스패치가 굉장히 많아요. 저런 리서치 센터가. 저 힌덴버그라는 데도 되게 큰 데가 아니었죠. 그래서 지금 니콜라는 발표된 다음에 50불에서 20불이 갔으니까 마이너스 60%를 현재 찍고 있는데요. 뭐 이게 정말 사기가 아니어서 다시 올라오기를 간절히 뭐 기도 드립니다. 주주분들이 많으니까. 일단 미국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와서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뭐 던져라 뭐 이런 레포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CEO가 도망갔잖아. 아니 야 적당히 해야지. 이거 도망가면 어떻게 도망가면. 물론 지금 GM이 맡았어요. 조금 더 믿음직한 기업이 맡아서 앞으로는 이걸 이렇게 반등할 수도 있긴 한데 일단 창업자가 타임을 했기 때문에 상황 자체는 굉장히 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고 요게 이렇게 재미를 보니까 실제로 니콜라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서 재미를 보니까 요즘에 뭐 항상 있었지만 하나가 또 많이 뜨고 있습니다. 뭐 들어보셨어요? 나녹스를 저격했다. 미국의 유망한 의료 기업 나녹스 들어보셨습니까? 원래 뭐 맨날 나와요. 맨날 나오는데 이게 문제는 우리나라에 좀 유명한 기업이었어요. 왜냐하면은 SK텔레콤이 나녹스의 2대 주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뭐 하는 회사였냐? 이게 약간 이슈가 되길래 재미로만 보세요. 대부분 모르실 테니까.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뭐 시트론이라든지 힌덴버그 이렇게 공매도 하면서 하는 공매도 작전이 뭐 지난해에만 168개 이상의 레포트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런 게 뭐 많이 나오는 거는 뭐 당연한데요. 참고로 그 나녹스 얘기하기 전에 이런 레포트들이 예전에 미국에서 뭐 교과서로 다 배웠지만은 엔론이라 그래서 분식회계로 유명한 엔론이라는 데서 굉장히 화제가 돼서 이후로 공매도 보고서를 내는 게 굉장히 미국에서는 일상화됐는데 전 이걸 보면서 얘 생각이 갑자기 갔습니다. 뭐 얘지 뭐 나보다 동생인데. 옛날에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이 누나? 이 누나가 정말 글로벌하게 해드시고 도망가셨죠. 10조 해드시고 도망가신 이 분야에 조금 유명한 분이에요. 네임드입니다. 네임드. 엘리자베스 홈즈라 그러죠. 그 유명한 테라노스. 피 한 방울로 모든 거 진단을 할 수 있는 진단의학계 뭐 그거 한번 발표한 다음에 넬롬 후루룩 짭짭하고 휙 도망가신 이 분야의 선구자적인 분인데 이게 백인이고 금발이고 여성이고 굉장히 미인이셨고 게다가 스탠포드 대학 출신이어서 사람들이 홀딱 넘어갔죠. 희대의 사기극으로 결국엔 밝혀지고
테라노스가 지금은 청산됐습니다. 이게 한창 올랐을 때 10조짜리였어요. 여기 있죠. 90억 달러 10조짜리였으니까 뭐 전 세계 유명한 투자자들이 여기 돈을 다 갖다 넣었었는데 그렇게 날라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저 누나가 어떻게 됐냐? 저 누나가 지금 감옥에서 수십 년을 썩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직 재판 중이에요. 미국은 이런 재판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몇 년에 걸쳐서 이게 언제적 일인데 아직도 재판 중입니다. 이거 재판. 이 결론이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최종 결론까지 거의 뭐 몇 년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동안은 뭐 잘 사시겠죠. 자, 그럼 나녹스라는 회사를 잠깐만 5분에 걸쳐서 봅시다. 요런 회사입니다. 말 그대로 나노엑스예요. 나녹스 이렇게 읽긴 하지만 나노엑스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나노적인 기술을 사용해서 의료기기 혁명을 일으키겠다라는 기업인데 원래는 뭐냐? 반도체 나노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X선 CT 같은 거를 요즘 비싸잖아요. CT 한번 찍는데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합니다. 게다가 이게 내가 찍어야 될지 안 찍어야 될지 모르는데 의사 선생님이 찍으라면 찍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가격 저항감이 굉장히 센데 이거 가격을 얼마로 낮춘대더라? 1달러 1,000원으로 낮추겠다. 이런 훌륭한 원대한 꿈을 가진 기업입니다. CT 한번 찍는데 1,000원 파일로 보내준다는 거죠. 필름 카메라 시절에는 필름 값이 비쌌잖아. 그래서 인화 비용이 비쌌기 때문에 사진 비용이 비쌌지만 디지털 시대에 이게 뭐가 필요 있냐? 그거를 파일로 보내줘서 너의 클라우드에 꽂아줄게라는 게 이 나노엑스라는 회사의 비전입니다. 1달러로 획기적으로 낮추겠다. 야, 근데 그런 기술이 니들 있으리라고 어떻게 보장해? 했더니 얘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소니가 1조 원을 들여서 개발하던 TV 기술이 있었는데 소니가 하다가 버렸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뭔가 여기서 버렸는데 자기가 그거를 사서 엑스레이 기술로 바꿨다는 거죠.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으면 CT 같은 걸 찍으면 디지털 파일로 클라우드에 던져주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디지털 방식 엑스레이 촬영인데요. 요런 거. 아, 야 멋져요. 여기 들어가면은 찍찍찍 찍은 다음에 이게 여러분의 메일로 갈 수 있는 그날이 오게 만들겠다. 게다가 이 나녹스가 굉장히 친한 한국과 굉장히 밀접한 기업이었습니다. 심지어 여기 대주주가 한국에 와서 핵심 칩을 한국에 짓겠다 왔었어요. 우리나라에 와서 SK텔레콤이 2대 주주이기 때문에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에 짓고 뭐 한국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뭐 핵심 의료 장비에 뭐 중요한 나라고 뭐 이런 엄청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Do you know 김치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싸이도 한번 하고 뭐 이런 거 많이 해줬기 때문에 굉장히 그 친한파적인 분인데 아쉽게 여기 또 걸려갖고 물론 SK텔레콤은 한 200억밖에 넣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200억 정도면은 지금 평가액도 많이 나 있는 상태고 사실 뭐 회사 전체에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문제는 요번에 공매도 레포트가 나왔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나녹스는 니콜로보다 더 큰 쓰레기다. 원래 공매도 레포트는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줘줘야 돼요. 나녹스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요딴 식으로 지면 아무도 안 쳐다보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작년에만 저런 공매도 레포트가 190 몇 개가 나왔다고. 이 중에서 내 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제목이 거의 왓더 뭐 이런 거 써 있습니다. 저 새끼 뭐 이렇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래요. 아니면 누가 쳐다보겠어. 뭐가 의심이 될 것도 같지만 안 될 것도 같대. 이딴 식으로 치면 열어보지도 않기 때문에 나녹스는 니콜라보다 더 큰 쓰레기다. 왜냐하면은 니콜라는 언덕 아래로 트럭을 굴렸지만 나녹스는 자기네들이 시운전하는 걸 보여줬는데 거기 흉부 사진이 조작했다는 거예요. 요즘 공매도 레포트들은 정말 빠꾸 없는 것 같아요. 조작했다는 거죠. 거기가 자기들이 찍었다는 거를 이 파일 전송하는 거를 시연한 적이 있었는데 그 사진이 조작했다라는 건데 여기 되게 재밌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갖고 왔어요. 머디 워터스 리서치라는 데가 등장을 해요.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아까 전에 그 신덴버그하고는 좀 다른데 뭘로 유명하냐? 이름만 딱 들어도 뭐가 생각나요? 머디 워터스. 머디 워터스가 뭐예요? 진흙탕이죠? 머디가 진흙이니까 물이니까 진흙탕을 일으킨다는 건데 뭐냐면은 물이 이렇게 조용히 흘러가고 있을 때는 아래에 물고기들이 조용히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조용히 있는데 요 물고기들이 문제가 있는 게 팔딱팔딱 뛰게 만들려면은 여기를 막 휘저어서 진흙탕을 만들면 물고기들이 팔딱팔딱 뛰어 올라온다는 거죠. 자기들이 그걸 잡겠다는 거예요. 실제 그 뜻입니다. 그게 머디 워터스거든요. 진흙탕을 만들어서 견디지 못하는 놈 뛰어 올라오면 내가 홀랑 잡아서 후루룩 짭짭하겠다라는 그런 멋진 계획을 갖고 있는 게 머디 워터스라는 데입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오래됐어요. 회사도 오래되고 2005년이라고 나오죠. 15년. 얘네가 뭘로 유명했냐? 얘네가 원래는 이름 자체가 중국 기업 저격 회사입니다. 중국 전문이에요. 중국 전담 일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회사가 미국에다가 상장을 한다 그러면 머디 워터스 이런 데들은 가요. 실제 중국에 갑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원양어선 그랬잖아요. 중국 원양어선 오니까 원양어선 있는 중국에 가니까 너희 배 보여줘 그랬더니 뭐 태평양 한가운데 있다더라 뭐 이딴 소리 했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갑니다. 사실은 투자하기 전에 중국 원양 자원에 배가 뭐 10대래더라 20대더라 그러면은 가봐요. 근데 문제는 원양 자원이기 때문에 이 배가 태평양에 있고 대서양에 있고 이러니까
확인이 안 되는 건데 얘네도 그런 회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머디 워터스입니다. 거의 탐정이에요. 탐정. 가면은 무슨 중국 회사가 상장을 하면은 쫄래 갑니다. 그래서 옛날에 얘네가 2010년에 아버지가 오리엔트 페이퍼라는 제지업체에 투자해도 될지 알아봐달라. 중국 업체입니다. 미국에 상장해. 그래서 간 거예요. 실제로 자료만 본 게 아니라 자료만 보고 전화만 한 게 아니라 중국에 가서 허베이성의 공장까지 갑니다. 잠입 액션으로 찍는 거예요. 잠입 액션을 이렇게 가서 주소인을 딱 가서 초입에 들어갔더니 야 그렇게 근사한 데라는데 비포장 도로야. 기계가 절반은 고장나 있어. 썩은 골판지만 쌓여 있어. 이런 거 사진 찍는 거야. 몰래 가서 막 사진 찍고 띠띠띠해서 띡 보내면 미국에서 나오는 거죠. 여기는 오리엔트 페이퍼 개사기 뭐 이런 게 뜨는 겁니다. 절반이 썩었어 뭐 이런 레포트가 나오면은 바로 주가가 사흘 만에 마이너스 40% 급락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 담당 일진인데 이름도 자유 액션을 실제로 찍어요. 이름을 지은 것도 중국을 대상으로 처음에 꼭 찍었기 때문에 중국 병법서에 혼수모라고 있다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딱 봐도 알죠. 혼수, 물을 휘저어서 뭐가 튀어오르면 잡겠다라는 그 전략을 그대로 사용한 게 머디워터스인데 여러분도 사실 들어봤어요. 언제 들어봤냐면은 루이싱 커피 그 사슴 커피 있죠. 스타벅스를 따라잡겠다고 했다가 이번에 퇴출됐잖아요. 걔네를 잡아낸 게 이제 머디워터스입니다. 얘네를 어떻게 잡아냈냐? 루이싱 커피가 분식 해결했다는 걸 잡아낸 건데 뭐 보고서를 많이 내요. 근데 보고서 한 번만 알 수 없으니까 머디워터스 같은 경우는 자기 직원들을 엄청나게 많이 알바 같은 데를 고용해서 중국으로 보내요. 어디다가? 루이싱 커피 매장에다가. 실제로 이렇게 했습니다. 매장에 보낸 다음에 쫙 그 매장에다 사람을 다 뽑아. 그 다음에 하루에 이렇게 이게 애들이 몇 개 파는지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따닥 이렇게 해서 24시간을 본 다음에 자 1번 매장 매출 얼마 나왔냐? 그럼 몇 명의 매출 얼마? 2번 매장 얼마야? 3번 매장 얼마야? 이거를 수백 개 매장을 한 다음에 이거하고 비교해 본 거예요. 얘네가 내놓은 가격하고 해보니까 안 맞는다 이거야. 해보니까 야 안 맞잖아. 니들 장난치냐고. 이게 훨씬 큰데 니들이 내는 숫자가. 야 우리가 수동으로 해보니까 물론 좀 원시적이긴 하지 아날로그식으로 해보니까 30인데 니네 레포트에는 120이래더라. 이 갭이 적당해야지. 30과 뭐 50 정도 차이 이 정도면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충분한데 30인데 120이래더라. 뭐 이렇게 나오면은 가서 레포트 쓰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매장에 다 사진 찍어갖고 쫙 찍은 다음에 24시간 시간대별로 몇 명에서 몇 명인데 매출 예상이 얘네는 120이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보고서를 내서 실제로 루이싱 커피가 잡혔죠. 얘네가 그래서 별명이 금융탐정이에요. 그거 하는 거야. 실제로 기업 뒷조사를 하는 거고 실제로 실시간 금융 탐정인데 물론 머디 워터스라는 데가 그러면은 굉장히 이렇게 조준 사격을 해서 탕 쏴서 정확하게 맞추는 애냐? 아 물론 그건 아니고요. 얘네가 그런 레포트를 수십 개를 냅니다. 그럼 개 중에 몇 개 걸려요. 개 중에 몇 개 걸리는 거예요. 얘네도 뭐 대충 써 그냥 많이 내요. 일단 탁 치는 대로 쓰면서 쇼 다 때려보다가 아닌가 하면 접고 아닌가 하면 접고 아닌가 하면 접다가 요거다 하면 그게 대박나는. 자 이게 일단 쏘고 보는 거죠. 난사하는 겁니다. 난사 그냥 산탄총 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얘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나오네요. 머디 워터스가 루이싱 커피 공매도를 위해서 1,500명이 넘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매장에 보낸 다음에 다 합친 거겠죠. 11,260시간을 이거 했다는 거죠. 1명, 2명, 3명, 4명, 5, 6 몇 잔 팔았는지를 계산해서 잡았다 뭐 이런 게 옛날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머디 워터스라는 데가 이번에 나녹스에다가 뭐라 그랬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식 외에 판매할 제품이 아예 없는 회사다. 아예 사기라는 거죠. 뭐 성능이 좀 안 좋다가 아니라 아예 제품이 없다. 기술 자체가 없고 이거만 있다. 이 주둥이만 있는 회사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물론 산탄총을 쏘는 겁니다. 내용을 보면은 그럼 얘네가 왜 이렇게 신뢰를 받았냐? 여기서 자랑스러운 꼬레아가 등장을 합니다. 니콜라는 신뢰를 위해서 GM 투자를 받았는데 나녹스는 신뢰를 위해서 꼬레아의 SK텔레콤에 투자를 받았다. 한 200억 정도 들어갔어요. 평가액이 600억 넘었을 거예요. 600억. 그러니까 SK텔레콤 많이 먹고 있긴 한데 이 뜬금없이 요즘에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그 레포트에 우리 꼬레아의 반도의 기상이 들어가 있는 거죠. 펄럭펄럭 휘날리고 있어요. 이게 뭐 어떤 걸 그럼 얘네가 가서 했냐? 자, 그 보고서에 나녹스가 물건을 많이 팔았다라고 돼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100만 달러어치를 팔았다, 1000만 달러어치를 공급 계약을 맺었다. 라고 공급 계약을 맺으면 그 맺은 걸로 보통 사람들을 맺었구나 하고 넘어가는데 얘네는 그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밝힌 골드러시라는 데의 주소지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인데요. 거길로 날아갔다는 거죠. 대단한 놈들이에요. 돈 버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대충 아무데나 찍어서 주소를 해놨더니 실제로 가는 놈이 있는 거예요. 갈지 몰랐겠지. 가보니까 이런 데더라. 지금 이런 걸 찍어놓은 겁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얘네 주장이에요. 얘네가 산탄총을 쏘는 주장은 이겁니다. 보란 말이야. 이게 무슨 뭐 100만 달러원도 1000만 달러원도 이게 거래를 한 데가 여기란 말이야. 뭐 마루에서 뭐 CT 검사하냐 이게 뭐냐 뭐 이렇게 좀 내놓는 겁니다. 실제로 내놨고 다른 면에서 보면은 남의 집 도찰한 거 아닌가 싶은데 야 이렇게 찍어왔어요. 야 여기 이 주소란 말이야. 이 주소 이게 말이 되느냐 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 실제로 맞는지 모르겠지만 뭐
뭐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나녹스의 장비를 사용했다고 얘네가 레포트 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쭉 있는데 노벨 평화상 노벨 프라이스를 노미네이트된 받은 건 아니고 노미네이트된 병원이 자기네 장비를 사용했다 그러는데 이 병원에 갔더니 그 장비가 잘 찾을 수 없다. 물론 대답은 안 해주는데 자기들이 열심히 받겠죠. 이렇게 망원경으로 보고 이렇게 몰래 보고 있는데 답도 안 해주고 병원에서 확인이 불가했다.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시연 영상 자체가 조작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나오지만은 니콜라는 중력 언덕에서 밀었으니까 수소차를 밀어서 그래버티를 이용했지만 너네들은 아예 페이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뭘 페이크를 했냐? 얘는 또 여기서 저런 걸 합니다. 예를 들면 이거 되게 길어요. 가서 보세요. 이 폐사진을 애들이 몇 개 막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를 뭐 왼손을 위로 올렸네, 오른손을 올렸네, 뭐 이거랑 비교해봤더니 뭐 위치가 우리로 치면은 눈썹이 여기 있던 게 눈썹이 원래 이렇게 나왔는데 그 다음 사진을 보니까 뭐 약간 위로 들렸네. 그래서 뭐 이게 뭐 연속 사진이 아니라 중간에 뭐가 들어가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점과 여기 있는 점을 비교했더니 뭐가 적절하지 않네, 왼쪽과 오른쪽에 바뀌었네,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뭐 한마디로 조작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지금 운영진이라고 있는 사람들 똑같습니다. 가서 봤더니 convicted 한마디로 범죄자란 거죠. 지금 기소가 된 사람이 있다는 건데 여기 쭉 중에서 범죄자가 니들 보드 멤버 중에 섞여 있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마디로 너희는 사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화제인데 긴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르죠. 일단 쟤네가 저렇게 주장을 하는 거니까. SK텔레콤은 파트너십에 영향이 없다라는 입장이고 왜냐하면은 공매도 업체 그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1년에 미국 전체에 190개가 넘어요. 이런 게 나오는 게 나오기 때문에 의뢰 기술 기업이라면 한 번쯤 이런 의혹을 받는 게 당연하다라는 게 이제 SK텔레콤의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쟤는 항상 내니까. 근데 물론 그거 치고는 조금 이게 조금 거시기하긴 한데 뭐 주소를 잘못 찍었을 수도 있으니까. 주소가 여기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178-14인데 오타를 나서 17-14로 해서 일로 찍혔다. 사실은 여기가 아니라 저 뒤에 보이는 요 건물이다. 뭐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일단에 간다고 합니다. 쭉 간다고 하고 한마디로 SK텔레콤과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통과 의뢰성 공격이 다 100개가 넘게 나오는 것 중에 통과해서 공격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얘네가 나녹스라는 기업이 그 기술을 자기가 직접 만든 게 아니라 소니가 만든 걸 사온 거거든요. 소니가 만든 걸 사오니까 야, 소니 기술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아예 없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맞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국내 통신업계 관계자도 머디어서스 얘네 보면은 수백 개를 얘기하는데 결국 잡은 거는 중국 루이싱 커피밖에 없었다. 항상 반복되는 거다라고 얘기하지만은 그거는 그렇고 문제는 우리 개미 형들이 여기다가 진짜 빨리 언제 넣었어요? 1100억을 넣었다 그럽니다. 야, 전 잘 알지도 못해서 했는데 1100억을 또 언제 가서 샀어? 하여튼 형들 이거 뭘 이용하는 거예요? 카카오톡에 뭐 무슨 주식 알림방 그런 거 있나? 이거 언제 알고 갔어요? 대단하다고 생각이 돼요. 야 가끔 좀 얘기해주고 그래봐. 저도 모르는 건데 가서 언제 그 투자를 하셔갖고 지금 가격이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가짜가 아니라 진짜 회사여서 이게 이렇게 올라가서 SK텔레콤 주가도 오르고 여러분들도 꼭 돈을 회복할 수 있는 그리고 좋잖아요. 뭐 30만원짜리를 1000원에 받을 수 있으면 좋은 거니까 그런 어떤 좋은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